이제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중용이나 유학이 이러한 문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원래 오상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중용도 충분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가 중심 문제로 보통 이제 물신 숭배로 인한 인성의 타락, 이거는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사회적인 불평등, 또 자연 환경의 파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또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가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전개가 될 텐데, 과연 중용도 이것과 유학에서도 이런 문제랑 관련이 없을까? 충분히 있다. 특히 중용이 그러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뵈니까 전부 중용도 다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중용을 갖고 뭐 특강이라고 하는 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좀 듭니다. 중용 사상은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보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의 평등과 조화, 그 다음에 공존, 이것의 가능성과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것이 전부 제시된 이러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 중용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얘기의 이제 한 편이죠. 근데 북송시대에 정의천, 정명도 두 형제분이 중용대학을 따로 뽑아내서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송에 와서 주자 선생이 이거를 장구를 달고 해서 그 논어하고 맹자하고 해서 사서 장구 집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대체적인 저거 보면은 논어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정치, 경제, 윤리, 교육 등등 전체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보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이나 정치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 맹자는 논어, 대학, 중용을 전부 맹자 시대에 맞게 좀 더 발전시킨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용은 뭐냐면 우주론, 철학에서는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세계는 하늘과 땅 사이 전체죠. 밤의 하늘을 보면 우주가 되죠. 그래서 우주에 관한 것. 또 첫 장부터 천명지위 성해서 인성에 관한 것. 인간의 가치, 자연의 가치. 또 그 집결을 정치 쪽으로 몰았었죠. 그래서 정치 철학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전부 중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자 선생도 사설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논어를 읽어서 근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맹자를 읽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거를 보고,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고 그 미묘한 뜻을, 아주 깊은 이치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한 게 주자오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요. 요거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용의 저자는 자사자지요. 자사자고 공자의 이제 손자로서 태어나서 3년 내지 10년 정도, 여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에서 10년 사이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어요. 그 주희 이전까지는 전부 자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은 뭐 자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사자지요. 거기에는 대부분 자사자의 저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사기나 그 다음에 그 정현이 쓴 얘기주해, 그 다음에 뭐 북송시대 정의천, 정명도, 남송의 주시까지 전부 자사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자사의 저작이 아니고 그 맹자 이후, 자사는 이제 맹자보다 앞이지 않습니까? 한 100여 년 이상 앞인데 맹자 이후의 작품이다. 이렇게 했던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현대에 와서도 현대의 서양의 실증주의가 들어오면서 서양 중국 사람들이
그 의고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물적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중용을 맹자 이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현대의 중국 철학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풍우란, 서복환, 단문이, 모종삼 등등 이분들이 전부 중용은 맹자 이후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백서라고 이제 호남성 장사에서 마왕퇴에서 한날의 무덤에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나오죠. 도가자료가 있고 유가자료로는 역전하고 오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93년도에 그 바로 그 위쪽에 있는 호북성 거기 곽점 초나라 묘지에서 죽간이 나오죠. 여기에서 유가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가 주로 이제 자사자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맹자, 순자의 관계라든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초기 자사의 작품이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용이 완전히 맹자 이전의 작품으로 저술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가 거의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용이 전체 33장인 건 이제 다들 잘 아시고요. 이 구성과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현대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가 그 중간중간에 같이 소개가 됩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왈 중용제 위덕야 기치의요 민선 구의. 근데 같은 내용이 중용 3장에 나오죠. 자왈 중용 기치의호 민선는 구의. 뭐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중용은 지극히 아름답구나. 중용을 그런데 오래도록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적구나 하고 그 공자가 한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공자 사상의 시작 자체는 공자도 예를 가르치고 예를 실천하던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 위에서 보시듯이 그 옥야에서 얘기하듯이 중용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사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은 중용에서 꽃이 피는데 공자가 말씀을 하셨고 손자 자사가 중용을 정리해가지고 꽃을 피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손자를 참 잘 둬가지고 훨씬 더 꽃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중용 전체를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사실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얘기인데 중용은 유학의 이념적 바탕이 되는 책이다. 우주론, 인성론, 실천론, 정치철학 이게 논어에 다 나오는 거죠. 맹자, 대학 전부 이런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중용에서 하는 것은 첫 장 제1장부터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서 인성의 근원을 밝히고 논어에는 이런 거 없죠. 오히려 공자 같은 경우에는 논어에서는 중용과 하늘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경이 뭔지, 때에 따라는 고대 인격천 비슷하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자사는 완전히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당연히 어떤 그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도덕성,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서 인성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천명지위성 이거겠죠. 그 다음에 쭉 전개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중용이다. 어떠한 관계인데? 좀 보시면 되겠죠. 이 관계 설정을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 옆 사람과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용에서 뿌리가 깊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인간과 만물의 상생을 얘기를 합니다. 또 공존, 이 철학을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누가? 사람이죠. 사람이 자기 수양에 의해서. 이게 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중용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용 33장을 보면은 거의 이제 어떤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천재 역할에 참여할 수 있고 천명지위성부터 만물의 화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죠. 이거 중용 전체를 이것은 이미 1장에서 중용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제 총론 이렇게 해놨습니다. 2장에서 20장까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활장입니다. 전부 자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2장부터 바로 중용의 개념 이것이 나오죠. 2장 3장에 나오는데 또 중용을 실천한 그 공자 이전에 인물과 이제 안회가 들어갑니다만 자주 나옵니다만 자사가 썼으니까 그러겠죠. 순임금, 문왕, 무왕, 주공, 안회 등을 쭉 소개하면서 20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충서, 효제, 신 이 개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요지 뭐 논어에도 다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20장 마지막에 성실할 성자가 출현을 하지요. 그 성실할 성자를 매개로 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죠. 공자에는 없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작업을 자사가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6장까지는 결국 이제 공자 사상에 근거해서 자사의 창작품 이렇게 봐요. 그 뭐냐면 성실할 성자에 해당하는 이 성사상 이것을 쭉 전개시키면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 대단한 인간이 하늘과 땅과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26장까지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러한 인간이 자기 수행과 학문을 통해서 이거는 여기에 특이한 게 절대로 어떤 그 절대자라든가 인격적인 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수양과 자기의 학문을 통해서 최고의 하늘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늘과 같은 인간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길을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문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이제 그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나가는 겁니다. 원문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요. 천명제위상 솔성제위도에서 수도지휘교에서부터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까지 요 과정이 전체 중용 나머지 2장부터 끝까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봐요. 요 내용이 그겁니다. 본성의 발생. 천명지위성, 본성은 천명으로부터 우리 하늘이 명해서 가지고 온 하늘의 명령이 내 본성이다. 대단하죠?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명령과 하늘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 이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틈만 나면 옆길로 셉니다. 제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세잖아요. 옆길로 가지 말고 바로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교육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바로 교육받을 자세, 신기독, 계신, 공부 이런 것들이죠. 수양의 기준까지도 제시합니다. 당신이 수양하는데 뭘 하느냐. 희로애락지, 미발 이것이 중인데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결과는 희로애락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더라도 아주 잘 도를 넘지 않고 조화로울 때 그것이 화지요. 그래서 이 중과 화를 이루게 되면 수양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자격은 뭐냐? 천지 만물의 기능,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만물을 육성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다. 사실 중용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천성, 모도 이런 개념들인데 아마 요 부분은 제가 얼핏 저거 안내를 보니까 내일 한영대 교수님이 하시나요? 육가의 본성론과 무슨 퇴계사상 하는 김한상 선생님. 김한상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발표할 것 같아서 요 성에 관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용에서 말하는 성하고 주희 선생이 얘기하는 성하고 맹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왜 주자 선생이 왜 그 중용과 다르게 얘기하시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거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의 선생은 성정리 실제 아까 1993년도에 나왔던 호북성 곽점에서 나온 거기에서는 희로애락지 기라고 합니다. 희로애락지 기 성이야. 그러니까 성을 기로 보는 거예요. 주의 선생은 나중에 성을 리로 보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개념 규정의 차이다.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략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장에서 20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화를 인용한 문장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용의 개념, 중용을 실천한 인물들, 또 이분들이 충서, 효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중용을 실천한 분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2장 시작하면서 자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중리왈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 30장에 가서 중리왈 이렇게 한다. 왜 자왈이라고 하지 않고 중리왈이라고 했을까? 그걸 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리라고 이제 그 공자를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위대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뜻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중리 선생께서 이렇게 해서 중리왈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왈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군자 중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군자 중용, 소인 반 중용, 군자의 시중, 군자 중용, 군자의 시중, 소인지 중용은 소인이 무기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자는 이제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을 거스린다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군자의 중용은 반드시 시중이다. 다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물리적인 중간을 말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경우에서 양쪽 우리가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그것을 그 둘 중에서 가장 진리가 되는 것, 올바른 것 이것을 중이라고 봅니다. 중은 단순히 중간 가운데가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그 케이스에서 가장 진실된 도리, 진실 중의 본래 뜻은 진실된 도리, 진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에 맞게 이제 중을 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6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순임금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데 집기양당하면은 양쪽에 그 반대되는 두 배 극단되는 끝 이것을 잡는다는 건 아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이제 백성들에게 쓸 때는 바로 그 중을 썼다. 이때 중은 가장 알맞은 도리, 진실 이것을 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서, 효제, 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13장, 그 중간중간에는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설명거리입니다. 중요한 건 13장에는 충서, 위도불원, 시적이 불원, 역물시여인 이게 나오잖아요. 대학에도 있는 구절이고, 논어에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꽤 나옵니다. 충서라고 하는 것은 도와 멀지 않다. 나한테 나한테 그것을 누가 시켜든 아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것을 딴 사람한테 시키지 말아라. 윗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자사는 군자지도 네 가지,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 군자가 지켜야 할 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겠죠. 학문하는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그건 네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부모 섬기는 것, 또 군주 섬기는 것, 형 섬기는 윗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군 같으면은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윗사람으로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부모, 친구 사귈 때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효제, 충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걸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효를 할 때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충서다 이거죠. 충과 서를 갖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충서의 마음으로 군. 지금은 대통령이 됐든 하든 윗사람을 섬기는 거고 사형 친구 사귀도 마찬가지죠.
충서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효라고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군주나 이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형들을 공경하는 것을 제라고 하고, 친구 사이에 신, 이거죠. 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충과 서의 원래 논어의 의미 자체를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충은 가장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실. 충하면 이제 주자 선생은 그게 뭐죠?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런데 그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다하는 것이죠. 서는 배려입니다, 배려. 현대어로 얘기하면 아주 배려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이죠. 요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제1장에 있는 신독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아래든 위든 똑같이 상호 존중. 원래 그 사세에 나오는 이 윤리는 상호 수평윤리입니다. 수직윤리가 아닙니다. 수직윤리로 만든 것은 한나라 때죠. 한나라 와서 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부터 윤리를 이제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제사에 관한 것은 제사 잘 지내면 그게 진짜 효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는 요즘 안 지내는 분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저기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이 20장에서 지금까지 19장까지 와서 이야기한 것을 통틀어서 정치에다가 딱 모아버립니다. 애공문장장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공자의 정치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위정의 핵심이 뭐냐? 수신이도 수도이인. 당신 수신이 첫째인데 무엇을 가지고 수신하냐면 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라 이거죠.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닦는데 뭐로 하냐? 인으로 하라. 결국은 인으로서 도를 닦아라 이야기입니다. 인에 대해서 바로 논어에 나오죠. 오도일이관지. 내 도는 하나로 전체 내 사상 전체를 꿰뚫고 있다. 제자들이 멍하니까 나중에 선생님 나간 뒤에 제자들이 물었죠. 정자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충서이의 충서일 뿐이다. 충과 서다. 그때 충과 서, 충은 뭐냐? 진실. 서는 배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옆 사람, 사회, 세계, 국가 이렇게 배려한다면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안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 간에 어디 멀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전부가 보면 자기의 진실이나 이런 것을 숨기는 거죠. 진실과 그 배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도라고 하면 바로 수도이인 도를 가는데, 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은 아까 나왔던 충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따로 나중에 중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도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달도고, 다음에 이 5가지 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삼달덕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군신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부의, 그 다음에 권제, 부모 간의 관계. 요 5가지는 나중에 너무 주의 선생은 오상이라는 말로 바꾸죠. 이미 그 이전부터 오상이라는 말로 바뀝니다만은, 군신 간의 관계는 뭐가 필요하냐? 의가 필요하다. 이런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삼달떡해서 지인용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작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오달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달도를 실천하는 것. 충과 서로 실천하는 겁니다. 충과 서로 제대로 실천하는 게 인이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가장 사람다움이잖아요. 가장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용기 용자는 힘쓰는 것. 하여튼 이런 일을 하기 힘쓴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통치자도 반드시 이 5가지 오달도와 삼달덕을 가지고 바탕으로 통치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성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달도, 삼달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개인들이 한 가지 더 진짜 갖춰야 될 것, 성. 이때는 진실함. 저거죠. 충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실할 성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실할 성자. 근데 성을 성실하다고 하는 용어 하나로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성실 이렇게 생각들 하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성자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진실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것 이것을 가지고 오달도 삼달떡 이것을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있지 않습니까? 성은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길이죠. 이 하늘의 길인데 인간도 하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성지자 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다. 결국은 성을 가지고 중간에 매개시켜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상당히 종교적이지요.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적인 이러한 어떤 우리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같이 가는데 사람이 성지해서 갈 때 어떤 식으로 가느냐 밑에 줄입니다. 이 이제 성에 도달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성지자는 택선이고 집지야 그렇게 됐잖아요. 선을 선택해서 그걸 굳게 잡고 지켜나가는데 어떤 방법이냐? 학문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떤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아니면 어떤 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인이 되는 길은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박학신 학문이죠. 신사명변 사고입니다. 학문과 사고 논어에도 학사 명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독행 부지런히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 학문과 사고와 실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아마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골자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요거는 공자의 사상을 근본으로 한 자사의 창작 구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이광호 선생님 석사 논문이 성의 철학이든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성의 철학 이거지요. 자사의 창작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성실할 성자가 논어에는 안 나옵니다. 한자도. 그럼 누가 얘기를 했을까? 그 이후에 증자라든가 자사가 많이 공부했던 증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했을지 모르지만 정리는 자사가 정리를 해서 중용을 썼죠. 그래서 자사의 창작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원 개념은 성자 천지도인데 성실하고 하늘에서는 진짜 성실하죠. 또 영속적이고 영원히 변화되고 돌아가고 굉장히 우주 전체에 관련되는 우주론적인 변화의 개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와서 사람의 개별적 도덕성인 진실, 성실 또 최고의 도덕적 원리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즉 성을 도덕의 근원인 도덕성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요 밑에는 같은 얘기들입니다. 제일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를 보면 이 천하의 지성, 가장 지극한 이 정성을 가지고 이 성이죠. 진실과 성실을 가장 지극하게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다한 것이다. 자기의 본성을 다했다는 것이 아까 1장에서 볼 때 희로애락지 미발이 이제 중이죠. 근본이고. 그 근본에 따라서 발의계 중절 전부 그 절도에 맞았을 때 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기성을 중화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의 자기의 본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다한 사람은 능진인지성 다른 사람의 본성도 완성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동시에 만물, 사물의 성격까지도 본성까지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면 어떠냐? 천지지화용 가이천 천지지화용 천지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지만 만물이 되겠죠. 이 만물의 변화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잘 변화하고 잘 발전 길러주기도 하고 하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치중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성을 가지고 지성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은 천지, 가히 여천지 삼의 혹은 여천지 참의 두 가지가 다 되지요. 여천지 참의 하면 천지와 더불어 이 만물을 육성시키는 세계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삼이라고 한다면 천지인 셋으로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만물을 생각하는 이런 그 생각,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27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성인으로 가는 문학과 수양. 문학은 이제 학문이죠. 학문과 수양. 뭐 이제 이건 그냥 중용에 있는 존덕성 도문학에서 문학을 그냥 했습니다만은 같은 이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 천재 천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성실한 성자. 이것이 이제 성자 제일 마지막에는 아까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을 실천하는 사람은. 근데 그것이 누가 되느냐?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죠. 뭐 신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학문을 통해서 간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의 도라고 하는 거 보면 넓고 넓어서 성인이 가는 길, 성인의 방법, 기준 이런 것은 너무나 넓고 넓어서 발육 만물, 모든 만물을 발육시키는 거죠. 길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자, 존덕성, 도문학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도덕성을 존중하고 존덕성. 그 다음에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수도지비 교화인데 수도지비 교화입니다. 뭐 그 다음에 구절들 이제 그거는 뭐 굉장히 수식어니까 대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7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은 상당히 재밌는 거죠. 28장에서는 자사가 천자만이 의례 예를 논하고 예를 만들고 제도도 만들 수 있고 또 문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적 같은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천자가 덕이 없으면 이 일은 못한다.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천자의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공자의 손자께서 할아버지를 성인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30장에서 한번 두 번째 중리가 나옵니다. 중리, 조술요순, 헌장문무, 저 수리편에 나오는 그 저기 논어에 나오는 그 첫 구절이 조술요상, 요순, 헌장문무, 상률천시, 하습수톡, 위로는 천시를 다 조율하고 아래로는 수톡까지 조정하는 이러한 분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와 셋이 되고 천지의 일에 참여하는 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30장을 공자를 거의 성인화하는 작업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밑에서 바로 성인에 대한, 그러니까 27장에서 30장까지는 전부 성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인의 능력과 모습은 어떠냐? 천하의 지극한 이 성인, 이분은 굉장히 총명예지하다. 이건 아마 나중에 후대에 나온 인의예지 같은 걸 계산하면,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총명예지 아주 성스럽다. 가장 최고의 표현이죠. 관요온유하다. 그는 너그럽고 인에 대한 얘기고, 발강강의 하면 의, 제장 중정 예에 관한 것, 물리 밀착 지혜에 관한 것. 인의 예지 신 아까 1973년도에 나왔던 어딥니까 호남성에서 발굴된 거기에는 그 오행이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오행에는 이미 이런 것이 인의 예지 신 하는 것이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성인의 능력은 위대한데 그 성인의 모습은 어떠냐? 배천 31장 제일 끝에 여배천 하늘과 짝한다. 그래서 성인
우리 공자 내 할아버지께서는 하늘과 짝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천하에서 지극한 성지라고 성자, 이 사람만이 최고의 원칙을 경륜할 수 있고, 이 우주의 원칙, 이것을 경륜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대본 근본을 세우고, 지화육, 만물의 변화와 육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다. 그 성인의 핵심은 뭐냐? 바로 지성으로부터 성자, 성실할 성, 이것을 수행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실과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후반부에서는 자사의 아마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21장부터 26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33장까지 나오는 성에 관한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33장에서는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학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상천, 원래 논어에서는 우리가 하학이 상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용에서는 하학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3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주로 관계는 뭐냐면, 우선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을 할 때 우리는 그 실천을 어디서 하냐? 집안, 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여기에 대한 사랑, 그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다, 이겁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거, 이제 논어의 핵심 철학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합니다. 어지진자예요. 어지진자의 구체적인 어지진자는 뭘 말하느냐? 충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장 진실됨,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신기독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현재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점이 아닌가. 전부 거짓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불충이죠, 불충. 지도자들이 힘들더라도 진실된 얘기를 가지고, 또 그러는 마음으로 자기만 뭘 챙기지 않고 남에게 배려한다면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없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왜 세계 경제대국 11인가 10인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무너져 갔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용의 그 모든 그 바탕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몇 줄 안 되는 거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물신 숭배로 인해서 인성의 타락, 전쟁의 참화, 사회적 불평등, 자연환경의 파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용의 만물 병존 사상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 자연과 인간의 상생, 공존 등의 이념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인문정신입니다. 제가 왜 인문정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가치를 중용만큼 높인 철학이 드뭅니다. 거의 어떠한 절대자라든가 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에게 그것이 다 있다, 이거죠.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고 인간을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내 이웃과 잘 살 수 있는 힘이 인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인문주의고 인문정신입니다. 그러나 중용의 인문정신은 서구 근대의 인문정신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해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서양의 인문정신은 실질적으로 시작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인문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저건 뭐냐면 자연을 지배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완전히 중용하고는 다르죠. 동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자연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면, 중용의 인문정신은 천지병존 사상에 근거해서 인간 평등과 자연 보호, 우주 만물의 공존을 지향해가는 이런 철학입니다. 물론 현재는 물론 미래 세계에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할 하나의 사상으로 이 중용,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중용의 정신이 유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유학의 근본 이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상의 현대적 의의도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맥락은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바탕으로 그 오상의 현대 의의를 읽어보시면은 훨씬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